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를 둘러싼 잡음, 뒷말,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기로 하고요.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해결하기가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용기를 얻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 중에 김형권 선생과 강진석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공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권 선생은 1905년에 태어나서 1934년에 돌아가셨는데 201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받은 거죠. 이분은 젊었을 적에 만주의 국민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운 자치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무장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조선혁명군입니다. 거기서 활동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1930년 8월에 만주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한경남도 풍산군 그 일본 경찰 규제소, 우리로 치면 팥줄소 이렇게 되겠죠. 거기를 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소 순사부장을 사살하고 몇 명의 일본 경찰한테 이제 부상을 입혔습니다. 대단한 공적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아서 징역 5년형을 받고 옥중에서 순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을만 하신 거죠. 그리고 강진석 선생은 1890년에 태어나서 1942년에 돌아가셨는데 201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이분은 그 만주에 백산무사단이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 단원으로서 군자금 모집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돈을 모아서 몇 차례에 걸쳐서 백산무사단에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 이제 발각이 돼서 1921년에 재판을 받고 징역 1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28년에 가출옥을 하셨는데 오랜 수용 기간 동안에 몸이 약해져 가지고 결국은 그 이후에는 별다른 활동을 못 하시고 194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러한 공적을 보면 김형권 선생하고 강진석 선생은 충분히 독립유공자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이분들에 대한 그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이렇게 공적이 훌륭하신데 무슨 논란이 일어나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찰 규제소를 습격해서 순사부장을 사살한 김형권 선생님은 북한의 김일성의 작은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형직 아닙니까? 그 김형직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산무사단 단원으로서 군자금을 모으러, 독립운동 자금이죠, 모으러 다녔던 강진석은 김일성의 외삼촌입니다. 김일성 어머니인 강반석의 이제 오빠입니다. 조금 이제 싸한 생각이 들죠. 근데 특히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김일성이가 자기의 이제 일종의 자서전인 1990년대에 펴낸 그 세기와 더불어라는 책에서 이 두 사람을 극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적이 나오나 하면은 이 두 사람은 반드시 김일성의 친척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의 체제 유지, 그러니까 유일 영도 체제 유지, 김일성 체제 유지를 위해서 활용된 거 아니냐.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건국훈장 애국장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반론이 제기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그 세기와 더불어에 보면은
김일성이 김형권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시를 받아서 항일 투쟁을 했다. 참 이것도 웃기는 얘기죠. 자기 삼촌이 자기의 지시를 받아서 항일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삼촌이시여 불효불굴의 혁명투사다라고 북한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김영권도 일종의 이제 우상화를 시켜가지고 1990년에 함경남도 풍산군, 그러니까 김영권이 그 일제경찰 주재소를 습격한 지역입니다. 그 풍산군을 김형권 군으로 개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육기관을 뭐 김형권 사범대학 그리고 김형권 중학교로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요 왼쪽에 사진이 나와 있듯이 그 일대에 뭐 일종의 이제 사적지라고 할까 해가지고 김형권의 동상까지 이렇게 세워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김형권이 2010년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고 강진석은 201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겁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 보훈처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난 거죠. 근데 그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때죠. 2016년 그 국회에서 보훈처 업무 보고를 받다가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김일성의 삼촌하고 외삼촌한테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을 줄 수 있느냐라고 국회의원들이 따져 물으니까 당시 보훈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건국훈장 관련해서는 연좌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서 뭐 더욱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즉 김형권, 강진석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 독립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분들을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제가 요전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독립운동가는 해방 전에 돌아가셨으면 순국선열이고 그 다음에 해방 후까지 살아 생존하셨으면 애국지사로 불리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무슨 기념식 국민의례를 할 적에 순국선열에 대해 묵념 이런 이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김일성의 삼촌 그리고 김일성의 외삼촌인 김형권과 강진석도 순국선열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 두 사람을 위해서 묵념을 하는 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유공자는 그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것, 그거에 대한 예우를 해드리는 거고, 독립유공자는 독립에 공헌을 한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예우를 해드리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사회주의자하고 공산주의자를 어떻게 구분하나 하면은 모두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즉 뭐 조선공산당, 중국공산당 또는 소련공산당, 뭐 나중에 이제 조선공산당은 조선노동당이 이제 되죠. 거기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저는 그건 공산주의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에도 사회주의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안 했으면 저는 그냥 사회주의자라고 부르고, 뭐 몰래라도 가입을 했으면 저는 그걸 이제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논란되는 건 사회주의 계열 독립유공자, 그러니까 해방 전에 활동하신 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예우해야 되냐, 그분들을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해야 되냐, 건국훈장을 취소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처음에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가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게 1995년이 처음입니다. 그 고려 공산당을 세운 이동휘 선생, 그 임정에도 이제 참가하신 분이죠. 1873년에 태어나서 1935년에
돌아가셨는데 뭐 우리나라 아주 초기의 공산주의자, 공산당을 세운 사람이니까요. 공산주의자인데 이게 이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도에 김산, 1905년에 태어나서 1938년 중국에서 돌아가셨는데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또 여운형도 뭐 공산당 가입한 사람입니다. 일제시대 때 2005년에 받았고, 특히 논란이 되는 게 2007년에 건국훈장을 받은 주세죽, 그러니까 박헌영의 부인이죠. 첫 번째 부인이죠. 주세죽. 이때도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뭐 당시 분위기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김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죠. 참 우리나라 국민성의 어떤 감상주의나 어떤 로망주의가 참 이분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그 본명은 뭐 장지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김산 또는 장지락이 유명해진 게 그 님 웨일즈의 아리랑, 이게 1941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은 뭔가 하면은 그때 중국 공산당을 따라서 장지락 또는 김산이 연안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거기를 미국의 언론이죠, 에드가 스노우가 찾아가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원들을 만나가지고 이 모택동에 대한 일종의 이제 전기를 씁니다. 그게 그 유명한 중국의 붉은 별, Red Star over China라고, 이게 중국 공산당과 그 모택동을 전 세계에 알린 거의 뭐 최초의 본격적인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걸로 뭐 에드가 스노우는 엄청나게 떴죠. 님 웨일즈는 에드가 스노우의 부인입니다. 그때 에드가 스노우가 연안을 찾아갈 적에 같이 갔는데, 에드가 스노우는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공산주의 운동을 인터뷰를 한 거고, 님 웨일즈는 그 중에서 한국인, 뭐 한국인이라고 불러야겠죠. 한국인 공산주의자에 관심이 있어서 김산하고 거의 뭐 수십 차례의 인터뷰를 거쳐서 이 아리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때 김산, 장지락이, 자, 당신이 이걸로 책을 낼 적에는 나 죽은 다음에 내라.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어떤 숙청의 위기를 좀 김산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인 1938년에 김산이 처형을 당하죠. 그리고 1941년에 님 웨일즈는 아리랑을 미국에서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에 알려지면서 뭐 김산이 거의 뭐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에 의해 가지고 김산이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으니까 그 훈장을 받으러 아들 고영광, 중국인입니다. 중국인. 그러니까 국적이 중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산의 부인이 김산이 죽고 나서 고 씨한테 다시 이제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김산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이 고 씨가 돼서 고영광이죠. 그래서 2005년에 와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도 한국을 이제 방문한 적이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노무현 때 비교적 많이 사회주의 계열 독립 유공자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도 2010년에 아까 예를 든 김형권, 그리고 2012년에 강진석이 건국훈장을 받아서 독립유공자가 됐고요.